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 MC의 허태입니다. 이 철저한 분석과 또 이 계획만 있어도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대부도에서는요. 전문가의 철저한 분석과 계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지역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이 대부도만 봐도 간접 경험을 하니까요. 아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갈 지역은 강서구도 가보고요. 서초구도 가보고 그리고 용인시도 가보고 구로구도 가보고 네 지역을 가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안목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문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077-6363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지역이 많군요. 대부도 시작하겠습니다. 액션. 오늘 네 지역을 견인해줄 선장,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이윤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부동산 하신 지는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되셨나요? 네, 부동산 한 7년 정도 7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전에 뭐 하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전에는 좀 부끄러운데요. 네. 제가 성악을 해가지고 합창단에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셨습니까? 네, 음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과의 또 뭔가 이 관련성이 또 없지 않지 않나요? 네, 제가 이 부동산을 해보니까 이 예술하고 부동산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어울립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악도요. 예, 이 부동산 상당히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센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감각적인 지역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지역은 양천구 목동입니다. 이 목동 하면은 80년대 중반에 어떤 고급 주거의 목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목동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었죠. 그때부터 이제 이미 고급 주거라든지 또 고급 인프라, 특히 학군으로 유명세를 가졌던 곳이고요.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목을 받는 앞으로 스마트 도시로 변모하는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강남처럼 이미지가 좋고요. 앞으로 많은 호재들이 또 있죠. 교통 호재가 특히 많은 것으로서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어떤 가치는 이미 검증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천구의 랜드마크 지역. 여기가 강서구에서 목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목동,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주거의 3요소가 잘 갖춰진 양천구 목동은요. 5호선 목동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안양청과 용왕산 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함께 대학병원,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 목동은요, 강남구 대치동과 함께 교육열이 높은 대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자, 그만큼 목동을 찾는 학군 수요도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도 풍부합니다. 상암동과 직접 연결되는 월드컵 대교 건설, 신월동에서 당산동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목동선 신설 등 본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발전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양천구 목동이었습니다. 네.
목동 요즘 뭐 재건축 이슈로 상당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눈여겨봐야 될지 전문가님. 네, 목동역 5호선입니다. 네. 목동역에서 약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네. 총 14층에 2개 동 단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지역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목동이 뭐 워낙 유명한 거는 그 대치동과 비슷하게 학원가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거주지가 이렇게 좀 꽉꽉 차고 있는데 이 생활 환경 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이제 목동 사거리, 로데오 거리라고 하죠. 이제 준주거 지역 도로변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뭐 아파트 느낌이 많이 드는 오피스텔로서 거주 편의를 고려한 설계가 아주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로데오 상권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된 위치이죠. 그래서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관공서, 행정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 생활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목동역에서 큰 길거리에 큰 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심 귀가가 가능하고요. 역이라든지 또 어떤 주변의 생활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목동 3, 4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또한 아래쪽 한 200m 아래쪽에 현재 목동 재건축 아파트의 선두주자죠. 에이스 단지라고 볼 수 있는 7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뭐 왼쪽으로는 마곡산업단지 또 오른쪽으로는 도심화되는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대규모 업무지구가 양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명문 초중고가 주변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8학군처럼 학군 따라 거주 이전을 하는 곳으로서 아주 또 교육열이 식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학군 파워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교통 한번 보시게 되면은 5호선 목동역을 초역세권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올림픽대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또 경인고속도로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 수도권 모두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근 업무지역으로서의 접근 상당히 좋고요. 바로 앞에 경인고속도로 지중화 작업, 교통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아파트 단지들이 끊어졌던 단지들이 다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직주 근접성도 뛰어나게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대는 이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시설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 들어설 부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으로서 상당히 희소하고 이미 들어선 오피스텔들은 대부분이 15년이라든지 20년 이상의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축으로서도 경쟁력이 있고 또 주변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보면 평균 평당가가 약 4천만 원대, 제일 비싼 7단지 같은 경우는 6천만 원대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가격과 비교한다면 또 가격 경쟁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이제 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원가 특히 유명하고요. 이런 그 학원가 근무하는 수요들 또한 인근의 업무단지 또한 뭐 상업시설들의 직장인 수요 많이 있고요.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이주 수요도 쏟아져 나오겠죠. 또한 뭐 바로 앞에 홍익병원이라든지 이대 목동병원 등 의료시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이제 파리공원이라든지 각종 근린공원이 곳곳에 있어서 녹지공간도 아주 좋고요. 또한 뭐 국척돔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영화관이라든지 랜드마크인 현대백화점 같이 이런 그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우수한 주거 환경과 미래 가치까지 품은 입지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걸 보니까 제가 앞은 좀 기억이 나는데 2010 몇 년도에 제가 어머님한테 엄마 나 이거 대단지 옆에 있는 한 동짜리인데 좀 이거 좀 사면 안 될까? 그래도 대출도 많이 됐으니까. 네네. 안 된다고. 한 동짜리를 왜 사냐고. 근데 그때 아마 무지개 아파트인가 어딘가 이게 재건축이 되면서 이주 수요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처에 이 학군이 좋은 데는 이 초중고를 꼭 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멀리 이사를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한 2, 3년 뒤에 가격을 봤더니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대단지 옆에 있는 어떤 거는 동반 상승도 가능하고 이 이주소에 대한 것 때문에 이 공실률도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때 갑자기 그 기억이 납니다. 그죠? 결론은 이제 비싸도 못 사죠. 못 샀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 개발 호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역시 이제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총 14단지이고 2만 6천 세대 이상 정도 조성이 돼 있죠. 네. 대부분이 이제 재건축 연한이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정밀 안전 진단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으로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만 남겨둔 상태로서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대지 지분이 높고 대부분이 중층 저층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잠실 재건축을 뛰어넘는 2만 5천 세대 이상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밀안전 진단이 통과한 단지가 나올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껑충껑충 뛴 그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서부 화물 트럭 터미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이런 물류 시설들이 대부분 많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 정비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 서부 화물 트럭 터미널은 수송 주선 기능만 하던 곳에 첨단 도시 물류 시설로 재정비가 되면서 업무, 쇼핑, 영화관, 호텔 다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성이 되는 사업이고요. 교통 호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월드컵 대교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면서 교통도 원활해지고 상암 마포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게 되고요. 서부 간선도로 제물포 터널이 완성이 되면 영등포 여의도 가는 길 빨라지죠. 그래서 곧 완성이 됩니다. 올해 또 내년 초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현장은 또 수혜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강북 횡단선입니다. 목동 사거리 바로 앞이 현장 바로 앞이죠. 여기가 출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면서 강북과 강서를 연결하죠. 19개 노선 중에 4개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노선으로서 급행도 되고 9호선과도 연동이 되는 상당히 좋은 노선이죠. 또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부천 강서구 홍대까지 또 여기도 이제 9호선과 연동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강서구를 이제 관통을 해서 이 영등포를 이제 쉽게 가게 하는 노선이죠. 그러면서 양천구에 이제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이제 대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영등포나 여의도의 수요가 더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연결이 되고 이 세 개의 노선이 맞물리면서 어떤 강남이라든지 강북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게 빨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개통 전후의 편의성은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미치는 가치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동에 이렇게 호재가 많을 줄 몰랐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죠? 네. 뿐만 아니라 이 대규모 재건축, 이 동반 산승 이슈까지 있어서 지역같이 함께 이 인근 주거 시설도 같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목동 투룸, 이 오피스텔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되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월세가 제법 되죠.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투자 금액은 7,7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투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 2억 9천에서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3천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7,700에서 8,3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목동에서 또 오피스텔 볼 때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여기 두 개의 동으로 총 78세대인데요. 이제 3베이 구조로 통풍과 채광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실용적인 어떤 평면 설계가 되어 있고 또 밝은 톤으로 되어 있어서 넓어 보이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복층이 있고 또한 특히 1층 전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상가 운영 시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매수 가능하고요. 이것도 또한 다양한
다양한 타입이 있어서 매수자 상황에 따라서 선택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률이 65%고 보일러 시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풀 옵션의 빌트인 가전 다 갖췄습니다. 특히 투룸이지만 에어컨 2대 다 갖췄고요. 에어드레서라든지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갖췄다는 것이 특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모두 아이디어 수납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주택입니다. 실제로 샘플하우스 보실 수 있고요. 타입별 평면도 확인 가능합니다. 목동역이라든지 강북 횡단서의 선과의 어떤 거리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주변 환경도 한번 보시고요. 또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계약 조건 문의하셔서 투자 적정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참 잘 나오네요. 그죠? 네, 상당히 집이 예뻐요. 제가 샘플하우스를 보니까. 제가 가정을 이뤄서 저는 이제 싱글에 대한 꿈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상당히 보기만 해도 예전에 그 싱글 때 생각이 나고 또 저 때는 저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없는데 요즘 참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몸만 가면 될 것 같아서. 자, 이에 대해서 2077-6363 전화 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네, 이번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은 이제 서초구 내에서도 면적도 가장 많고 녹지율도 또 높죠. 또한 인구수도 가장 많은 곳이 이 방배동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저층 주거 지역으로 이제 노후 주택이 많이 있죠. 여기에 이제 주거 정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서 많은 기대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주거 환경이라든지 학군, 교통 이것도 참 우수한 곳이죠. 그래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더욱 입지가 좋아지고 있고 지가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서초구 방배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자, 강남 4구 대표 주거지역인 서초구 방배동은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역세권 지역인데다 올림픽대로와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수월해 교통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명문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도 으뜸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 방배동의 거주 인구가 밀집되면서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호재 또한 풍부한데요. 강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방배 재건축 사업부터 사당역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 개발까지 사당역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방배동의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객이 많은 강남권 환승역이죠. 네, 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방배동 입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배동은 사당역과 가까운 방배동입니다. 사당역에서 2호선, 4호선이죠. 도보 3분 이내에 상당히 가깝죠. 투룸 다세대 3개 동의 단지형 주택입니다. 총 6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39.6제곱미터로 다양한 평수가 있습니다. 지역 시세는 4억 5,800만 원에서 4억 6,800만 원이고요. 전세는 강남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액 투자 가능하죠.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현재 3천에 가능한 주택도 있습니다. 네, 강남 8학군에서 발생하는 가족 단위 수요와 함께 강남권 직장인들의 수요, 배우 수요가 상당히 많은 방배동입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의 입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개발 호재 상당히 많은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방배동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좋고 또 어떤 강남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세계동의 코너를 끼고 있는 단지형 다세대가 되겠고요.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주택입니다. 또 직장 주변을 보면은 이제 직장도 많고 주거도 많은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활발한 입지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으로 이주 수요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2인 가구라든지 직장인에게 또한 신혼부부에게도 잘 맞는 주택이고요. 앞으로 방배 재건축이라든지 또 반포 주공 재건축까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어떤 그 새로운 부천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동반 상승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업무단지 연결성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테헤란로까지 직선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고급 일자리와의 직통 도로가 생긴 효과를 보게 됐죠. 그래서 서리풀 터널이라든지 강남 순환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 서초구가 상당히 집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뭐 교통적으로도 2호선, 4호선 초역세권이면서 이수역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7호선까지 버스, 지하철 이용 모두 좋고요. 강남 중심부라든지 또한 뭐 수도권까지 환승을 통해서 마포 지역, 여의도 다 이동이 좋습니다. 이 서초 IC, 사당 IC가 가깝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이 좋고요.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수도권 일대에 이동이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런 교통적인 장점이라든지 또 뭐 서리풀 공원, 반포천, 역사공원 이런 그 쾌적한 입지적 환경도 갖고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아서 전 월세가 잘 맞춰지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당 역세권부터 방배까지 상권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또한 뭐 사당 대학가라든지 또 뭐 설해마을, 또 강남 성모병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상당히 이런 인프라 조건 좋고요. 고소득 일자리와 어떤 주변의 학생 수요,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룸으로서 실사용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안정된 임차가 가능한 입지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사당역을 좀 지나서 왔는데 횡단보도에 그렇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 와, 거기는 정말 차도 많고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미래 가치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 이제 방배동 재건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8,000세대입니다. 이제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도로라든지 인프라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8,000세대라고 하면은 거의 뭐 신도시급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지금 5, 6구역 제일 빠릅니다. 3년 안에 입주 가능하고요. 네네. 13, 14구역, 15구역까지 5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은 또 다른 새로운 기반 시설 또 쇼핑 시설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그 좋은 조건의 고급 인프라가 또 형성이 되니까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반포주공이 명품 주거 단지로 다시 재탄생을 하게 되면은 현장 주변 입지적 변화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당 역세권 개발인데요. 이 서울시의 초대형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곳이 이 사당역과 복정역입니다. 1조 규모 사업이고요. SH와 어떤 교통공사죠. 여기가 이제 공동으로 공영 개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센터 복합 개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까지 총 100m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상업이라든지 업무, 문화, 주거복지시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체증도 해소될 뿐 아니라 어떤 사당 역세권이 지금도 상권이 상당히 좋죠. 이 상권이 더욱 확대가 되고 생활 편의시설도 더욱더 증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용지의 근린상업 기능이라든지 환승시설 정비가 사용이 되고요. 이수역까지 업무 복합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이 중규모 이상으로 또 개발이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이수 지역, 사당 지역, 방배 지역 중심의 생활권 계획을 들여다보시면은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많은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래가치 지금 한번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방배동 투룸 다세대 주택 드디어 시세를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세는 4억 5,800만 원에서 4억 6,8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는 3억 8,8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3천에서 7천만 원이고요. 3천만 원에 임차가 맞춰진 주택도 있고 7천만 원에 맞춰진 주택도 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네.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1억 740만 원에서 1억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투룸 다세대 주택 평균 매매가는 4억 5,800에서 4억 6,800만 원,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3천에서 7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억 740에서 1억 1,04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배동 다세대 주택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한번 짚어주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세계동의 단지형 다세대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기본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고 대리석 느낌이 나는 바닥이라든지 또한 내외관의 자재가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주택입니다. 빌트인 옷장이라든지 수납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방음 방범에 최적화된 창호를 사용하여서 시공에 많이 신경을 쓴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주택 구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역과의 접근성, 또 하자 보수 조건, 또 계약 조건 등을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서초구 방배동에 주목해야 할 투자처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 정보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계속해서 가볼 지역. 자, 전문가님이 이번 센스 있게 또 어떤 지역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이번 지역은 이제 구로구 오류동이 되겠는데요. 오류동 앞으로 많이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이제 116개 지역 생활권 중에서 5대 생활권 지역만 쏙 뽑아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이 오류 수궁 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오류 수궁 지역을 이제 새로운 성장 거점의 중심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확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멀지 않은 22년까지 완성을 할 텐데요. 지금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에서도 면적도 넓고 또한 교통이라든지 주변 녹지 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이죠. 또한 주변에 국가산업단지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지역 배후지로서도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이제 국가에서 주도하는 역점 사업으로서 앞으로 많은 이제 변화에 의해서 거주 환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집값, 땅값이 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구로구, 구가 2번 들어가는데 이게 입구자인가요? 상당히 모르겠지만 입이 상당히 앞으로 나옵니다. 구로구 오류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의 역세권 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은요. 한 정거장만 지나면 7호선 환승인 가능한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쥐밸리와 여의도 그리고 중심 업무 지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80만 명에 달하는 직주 근접 수요를 품고 있는 지역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한대학교나 성공회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교도 인접해 있어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배우 주거지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입지와 더불어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김포와 하남을 잇는 GTX D 노선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중간 지점인 구로구 또한 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류일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을 통해 행정과 주민 편의가 결합된 복합화 건물이 탄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까지 얻어갈 수 있는 구로구 오류동입니다. 네, 구로구 오류동의 모습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또 투자처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1호선 오류동역 바로 앞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총 19층이고요. 전용 면적은 평균 21제곱미터에서 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서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윤희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신 부동산 물건은 항상 역세권이거나 아니면 숲과 함께 뭔가 그 자연이 함께 있거나 캐릭터가 확실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자, 주변 입지 한번 환경도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류동역 앞이 이제 광장으로 되어 있죠. 네. 이제 광장을 지나자마자 바로 마주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60호실이니까 대형 규모로서 그렇지 않은 뭐 작은 오피스텔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주변에 이제 복층 오피스텔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그 대형 규모로서 깔끔한 인테리어 또로서 우수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분위기인 구로구의 가치와 비교한다면은 네.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류역에서 이제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에 이 오류 문화센터, 오류 행복주택이 작년에 건축문화 대상을 받았죠. 또한 이제 바로 앞에 그 옆으로 문화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오피스텔은 문화공원이 조망이 되는 그런 아주 가시성이 탁월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 조망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오류역을 중심으로 왼쪽에 온수역까지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거 참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부천까지 이 서남축으로 이어지는 개발이죠. 또한 오른쪽으로는 이제 쥐밸리 라인으로서 현재 16만 명이 근무하고 앞으로 23만 명까지 늘어나죠. 여기 이제 업무 밀집 지역으로서 수요층이 상당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산업 발전 축입니다. 또한 이제 온수역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온수역과 오류역 사이에 럭비구장과 동부제강이 있죠.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산업 시설이라든지 문화, 뭐 IT, 예술 문화 시설, 창의 공간 이런 것들로 싹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한 그 아래쪽으로 많은 어떤 오래된 저층 빌라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가치 많이 좋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을 보시면 1호선 오류역을 초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온수역 1호선, 7호선이 있기 때문에 1호선, 2호선, 7호선까지 강남 가는 길 수월하고요.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쥐밸리 10분대, 여의도 20분대, 또한 뭐 중심 업무지구 까지 30분대. 그래서 직주 근접형 그 어떤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성공회대, 유한대, 성공회대 주변도 앞으로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통학, 통근 환경 모두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산도 많고 또 근린 공원도 다수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바로 앞 경인로 축에 보시면은 생활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죠. 뭐 기본적으로 마켓이라든지 마트, 은행, 뭐 운동시설 이런 집객력이 높은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젊은 세대가 살기에 상당히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80만 명의 배우 수요. 어마어마하군요. 거기에 또 오류역 1분 거리라고 하니까 좋네요. 오류. 우리가 오류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찾아보니 오동나무와 버들나무류, 그 버드나무와 오동나무가 많아서 오류꿀 동네라고 해갖고 이제 오류동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미래가치 예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온수 역세권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네. 온수역 주변에 보시면 이제 온수 산업단지가 있죠. 이 온수 산업단지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약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200억 이상의 그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서 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산업 인프라라든지 문화, 사회 시설이 확충이 되고요. 또 오류역을 중심으로 이제 온수역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역세권까지 모두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이 이천이라든지 부천을 잇는 그 서남권의 관문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산업과 문화 복합 거점이 되고요. 주거시설이 이제 확충이 되면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오류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오른쪽에 뭐 개봉동에도 개봉역 세권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양쪽 오른쪽으로 이제 어떤 발전 거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구로구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오류시장 정비가 이루어지는데요. 뭐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센터 사업도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까지 이제 복합화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체육 시설 또한 어떤 이 안에는 행복주택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25개 자치구 내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롤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을 보시게 되면은 GTX B노선과 D노선의 계획이 있는데요. 이 B노선은 이제 서울 중심부와 청량리와 연결이 되고요. D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 연결이 되는 남부광역급행철도죠. 그래서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B노선, D노선이 부천 분기점으로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광역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이렇게 바로 앞에 많은 어떤 그 현실적인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개발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현장의 가치 상승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개통 예정이 된다는 건 개통이 된다는 얘기고요. 추진 중이라는 건 확률이 좀 높다. 뭐 이 정도인데. 그렇죠, 그렇죠. 조금 뭐 리스크를 안고 뭐 투자를 좀 하실 분들은 추진 중에 좀 투자하시고 또 뭐 좀 안전한 게 좋다 그럼 개통 예정인데다가 찾아가 보는 것도 늦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왜냐면 뭐 아직 특히 개통이- 여기 같은 네. 경우에는 뭐 GTX를 떠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오류역과 가깝다는 거 하고 네. 또한 이제 오류 생활권 계획이 앞으로 많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도 네. 상당한 효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번 주에 그 한 전문가님께서 BTS를 BTX라고 하셔가지고 하도 이제 부동산에서 GTX라고 헷갈리셨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초역세권이라 사실 시세가 조금 이미 형성되었지 않았나 좀 많이 반영됐을까 하는 좀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시세 어떻게 됩니까? 네, 시세는 사실 뭐 조금 많이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지만 상당히 서울 내에서는 저렴한 가격이죠. 1억대니까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고층까지 가능하고요. 또한 전세는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를 예상해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5만 원에서 70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리동 복층형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 1억 5천, 1억 6천만 원 예상하고요. 전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1,500에서 2천만 원, 월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약 4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류동에서 또 오피스텔 볼 때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 네, 여기는 이제 1억대 중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공시 표준 시가라고 하죠. 공시지가라고 하죠. 이제 네. 1억 원 이하이면은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배제가 되고요. 또한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직접 임장하셔가지고 어떤 내부도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서 이런 계약 조건이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이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세법이 워낙 바뀌고 있는 시국이라서 이렇게 좀 뭔가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거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와 함께 전문가님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뭐 요즘 토지 시장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이 용인시 하면은 전국에서 11번째 도시 인구수를 갖고 있고 4차 산업 플랫폼 도시로 대기업 도시가 되는 곳이죠. 이 용인시에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는데요. 이 처인구 하면은 수지구, 기흥구에 비해서 면적도 제일 넓고 인구수도 주거 밀집도 이런 것들 인구수가 제일 많으면 죄송합니다. 면적은 제일 넓으면서 인구수와 주거 밀집도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고요. 녹지율이 80%나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뭐 많은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는 곳으로서 많은 변화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용인시 처인구에 시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용인시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청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정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 처인구에 있는 타운하우스인데 자, 어떤 투자처를 눈여겨봐야 될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양지 IC에서 뭐 2분 정도입니다. 2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는 전원형 타운하우스 부지고요. 평균 면적은 750제곱미터에서 780제곱미터로 약 200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시세는 6억 3,560만 원에서 7억 920만 원이고요. 대출 활용하게 되면 5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자면 이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입지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전원주택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타운하우스 형태로 조성이 된 78세대 규모입니다. 3차까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미 이제 주택들도 다 들어섰죠. 현재 4차 부지인 총 24세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고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유명한 곳이고 또 한번 상당히 예술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서 국내외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한 프리미엄급 전원형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과 하나 되는 단지 개념으로서 건축한 최초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집마다 넓은 마당을 소유할 수가 있어서 이웃과의 간격도 넓고 쾌적하고 방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주요 도시로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우선 뭐 양지 IC, 원삼 IC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영동고속도로, 경부 중부고속도로 진입 여건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당 판교 20분대, 강남 40분대로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신갈 우회도로가 최근에 개통이 되면서 용인 중심 상업지구를 가깝게 갈 수 있는 편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세종구간이라든지 고속도로의 개통 등 예정이 상당히 많은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뭐 어떤 교통의 이용 분산이 되어서 또 출퇴근의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는 교통 호재가 많이 있고요. 단지 주변에는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승마, 뭐 낚시터, 레저 시설 이런 편의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10분 거리에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뭐 CJ 물류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인근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주거 공간으로서도 급부상을 하는 곳이고요. 뭐 초중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양육 환경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멀지 않은 곳에 좀 고즈넉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공간에 한번 이제 살게 되면은 사실 다시 이사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당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 미국 드라마 보면 말이죠. 타운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저희 나라는 말이죠. 이 관계 지향성인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또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전원주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게 타운하우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원주택을 모아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좋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인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SK 하이닉스 들 수가 있는데요. 135만 평입니다. 마곡보다 크죠. 이 반도체 라인 4개 라인이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가 50곳이 동반 입주가 되면서 이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이제 상생을 하는 이제 어떤 그 전형적인 모델이 되겠는데요. 120조 규모의 앞으로 2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이 되는 사업으로서 어떤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서 어떤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현장과 10분 거리에 이 SK 하이닉스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용인 국제 그 유통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100만 평 규모로서 영동고속도로라든지 또 뭐 세종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성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방송 제작, 뭐 레저 시설이 들어오는 문화복합 테마파크라든지 또한 뭐 패션밸리가 대거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이렇게 주변에 창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뭐 제2경부고속도로인 서울 세종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부선의 60%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종고속도로가 되겠는데요. 1단계는 이제 서울, 용인, 안성이고요. 2단계는 안성에서 세종까지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30분 이내로 이제 원삼 IC를 이용을 하면은 송파까지 20분대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편리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뭐 오산, 이천, 이 제2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개통이 되면서 서용인과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또한 뭐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구성역에 들어서게 되죠. 여기에는 이제 GTX A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또 반도체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연구소, 제약회사 모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되지 않는 땅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미래 가치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을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단지와 테마파크, 패션밸리 등으로 폭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용인시 처인구의 타운하우스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지의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지 시세는 6억 3,560만 원에서 7억대인데요. 이제 평수가 다양하고 평당 가격을 보면은 한 200만 원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제곱미터당은 한 9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은 약 20% 가능하겠고요.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5억 860만 원에서 5억 6,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어떤 대지 가격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사서 네. 어떻게 올리는 거죠? 이게 뭐 따로 이렇게 짓는 건가요? 네, 이 부지를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본인이 건축을 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기존의 건축가들에게 의뢰를 하셔도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네, 네. 이미 뭐 짜여진 게 아니고 커스텀을 좀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맡겨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타운하우스 부지를 볼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와 같은 이제 서비스 시설이 모두 들어가는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부지를 매입을 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건축가들에게 맡겨도 되고 본인이 해도 되는데 기존에 이제 건축가들에게 이 설계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분양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개인 아이디어를 고려를 해서 설계가 가능하고요. 시공 보수까지 모두 관여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뭐 이 안에는 클럽 하우스도 있고요. 이 안에 개인 파티가 또 가능합니다. 뭐 게스트룸이라든지 공용 주방까지 다 갖춰져 있고요.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카페, 라운지, 피트니스 센터도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마당도 넓고 잔디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대로 관리비, 이런 20만 원대의 관리비로 조경 관리라든지 집 주변에 도로 관리, 보안 관리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단지 경비 시스템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세대별 보안까지 전문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은 여행 삼아서 직접 한번 가셔서 어떤 수려한 주변 환경도 한번 보시고요. 단지도 한번 둘러보시면서 계약 조건, 건축 조건, 대출 문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문의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원주택은 은근히 또 이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뭐 관리처가 이게 아웃소싱으로 맡겨서 관리비만 내면 모든 걸 관리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 타운하우스였습니다. 제가 용인에 산 지가 지금 한 7개월 됐고요. 그쪽에 이제 그전에 강남에 쭉 살았는데 일단 비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 좀 왔다 갔다 하기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나 가져가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금요일 밤 잘 보내시고 주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임장도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윤희 전문가와 함께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레디 액션!